2019 하반기 삼성 소프트웨어 영역 테스트 문제 중 하나인 게리맨더링 2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설명을 보시면 n바의 크기의 격자가 입력으로 주어집니다. 각 칸에는 인구수가 존재하고 각 칸은 R,C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각 칸은 5개 선거구 중에 하나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선거구를 나누는 기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먼저 기준점이 되는 좌표 x, y를 정하고 이 x가 행, y가 열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경계의 길이 D1, D2가 정해지면 2번에 나타나 있는 방법으로 경계선을 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기준을 보시면 행은 증가하고 열은 감소하니까 왼쪽 아래로 진행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쪽 꼭지점의 좌표가 x 플러스 d1, y 마이너스 d1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기준점 x, y를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는 행도 증가하고 열도 증가하죠. 그래서 오른쪽 아래로 진행할 거예요. 오른쪽 아래로 진행해서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x 플러스 d2, y 플러스 d2가 됩니다. 자, 그러면 3번 규칙을 보시면 이 시작점의 위치가 여기 좌표와 같죠. 자,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해서 행과 열이 모두 증가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로 진행을 하겠죠. 이 꼭지점의 좌표는 x 플러스 d1 플러스 d2, y 마이너스 d1 플러스 d2가 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4번을 보시면 이 위치가 이 위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해서 행은 증가하고 열은 감소하니까 이쪽 방향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만나게 되는데 보시면 이 끝 좌표가 이 좌표와 동일하죠. 그렇죠? 이 순서만 다를 뿐이지 플러스 d1 플러스 d2 플러스 d1 플러스 d2 마이너스 d1 플러스 d2 마이너스 1 플러스 d2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이 안에 속하는 칸이 선거구 5번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입력이 이렇게 n바이로 주어지는데 나머지 구역을 이렇게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방식으로 나누게 되고 이쪽이 1, 2, 3, 4번 선거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 선거구에 속하는 인구를 합했을 때 가장 인구수가 많은 선거구와 가장 인구수가 적은 선거구, 그 차가 가장 작은 경우 저희가 선거구를 여러 방법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기준점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D1과 D2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선거구 구역이 달라질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가장 차가 적은 것을 반환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x7 입력의 예를 보았을 때 지금 이렇게 기준점을 이쪽으로 정하고 D1은 2, D2도 2로 해서 이렇게 5번 선거구를 정할 수가 있고 이쪽 꼭지점을 기준으로 위쪽은 다 1에 속하고 이쪽은 2에 속하고 이쪽은 3에 속하고 이쪽은 이제 4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선거구를 이렇게도 정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쪽은 다 1이 되는 거고 이쪽은 2가 되고 이쪽은 3, 이쪽은 4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풀이할 방법은 입력으로 주어지는 배열과 동일한 사이즈로 이 선거구를 위한 배열을 하나 더 잡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다 0으로 초기화한 다음에 이 선거구 5번 경계선을 그리고 이 각 꼭지점에서 경계가 만날 때까지 이쪽은 1로 마킹을 하고 이쪽은 2로 마킹을 하고 이쪽은 3으로 마킹을 하고 이쪽은 4로 마킹하면 이 구역이 다 나뉘게 되겠죠. 자, 그러고 나면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모서리는 이쪽 모서리는 1번 선거구에 포함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아무리 저희가 5번 경계를 작게 잡아봐야 이쪽은 1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각 모서리는
어느 선곡에 속해야 되는지가 정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모서리를 시작점으로 해서 DFS 탐색으로 이 영역을 다 1로 마킹을 할 거예요. 마찬가지 이쪽도 2로 마킹을 하고, 이쪽은 4로 마킹하고, 이쪽은 이제 4로 마킹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5번 선거 구역도 이 기준점을 시작으로 해서 상하 좌우로 이제 저희가 DFS 탐색을 하면서 값을 채워 나간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5로 마킹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 2, 3, 4, 5로 다 마킹됐기 때문에 저희가 입력으로 받은 배열의 위치를 각각의 칸을 하나씩 탐색하면서 어느 선거구에 속하는지 아니까 그 선거구의 인구수를 누적함으로써 각 선거구의 인구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저희가 이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봐서, 그러니까 모든 x, y 기준점을 만들고 모든 d1, d2를 만들어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인구 차이를 구한 다음에 그 중에 최소를 선택해서 반환을 해주면 되겠죠. 자, 제한사항을 보시면 n이 20 이하이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를 탐색하더라도 제한시간 내에 답을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각각의 칸의 인구는 10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입력 예제 1번을 보시면 n이 6으로 주어졌고요. 그래서 6x6의 2차원 배열 입력으로 주어지는데 각 칸의 숫자는 인구수를 나타냅니다. 자, 그럼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5번 선거구를 설정했다고 하면 이쪽이 이제 1번 선거구가 되는 거고 이쪽이 2번 선거구, 3, 4가 되겠죠. 자, 그럼 1번 선거구에 속하는 게 저희가 이거를 0,0, 0,2 이중 루브로 이제 각각의 칸을 탐색한다고 했을 때 0,0은 1번에 속하니까 1번 선거구에 더하면 되고 차례대로 더하면 1, 2, 3이 더해지고 7, 8, 9, 2, 3이 이제 같은데 더해지겠죠. 자, 그래서 1번 선거에 대한 총 인구를 구할 수가 있고, 자, 그렇게 했을 때 가장 많은 인구수와 가장 적은 인구수의 차가 18인 경우가 이 모든 경우의 수를 확인했을 때 가장 차가 적은 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함께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입력으로 n을 받으니까 n을 선언하고요. 다음에 n by n으로 입력을 받는데 최대 크기가 이제 20이었기 때문에 20 by 20으로 선언합니다. 이차원 배열이니까 이중 포문으로 이제 입력을 받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저희가 사이버런 함수를 구현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최소값을 반환으로 할 건데 그 값을 이제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사이버 함수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최소값을 찾을 거기 때문에 처음에 선언은 이미 큰 값을 해주셔야 돼요. 의미상 무한대인데 저희가 충분히 큰 값으로 이 INF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칸의 인구수가 최대 100명이기 때문에 아무리 차가 크더라도 이 값을 벗어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임의로 큰 값을 정하고 저희가 모든 경우의 수를 탐색할 거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어야 되는 수가 x가 되겠죠. 이렇게 x를 0부터 하나씩 증가시켜 나갈 건데 이제 x가 어디까지 진행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x가 가장 위에 붙어 있었다고 하면 이제 0에서 시작할 수가 있죠. 0에서 시작할 수가 있고 가장 많이 내려온다고 하면 여기까지만 내려올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낼 수가 있어요. 왜냐고 하면 x가 만약 여기까지 내려왔다고 하면 이 가장 아래쪽에 있는 꼭지점을 그릴 수가 없죠. 이 경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n바이의 입력을 생각해 봤을 때 마지막 행이 n-1이고 여기는 n-2,
여기가 이제 n-3이죠. 자, 그래서 x는 n-3까지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x는 n-3까지만 진행을 시켜야 되겠죠. 자, 다음에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이제 y죠. y는 0부터 시작할 수가 없어요. y는 1부터 시작해야 돼요. 자, 왜냐고 하면 지금 만약에 y가 0,0이었다고 하면 이쪽으로 내려갈 수가 없죠. 그죠? 경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항상 y는 1부터 시작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y가 어디까지 갈 수 있죠? 여기까지 갈 수 없죠. 여기까지 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쪽을 그릴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최대한 많이 가더라도 여기까지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y는 1에서 시작해야 되고 여기가 n-1이니까 n-2까지만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y는 n-2까지만 갈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xy를 만들었고 다음에 이제 d1, d2를 만들어야 되겠죠. d1은 문제 조건상 1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에서 시작을 하고요. 이렇게 하나씩 증가시켜가서 이제 모든 경우의 수를 만들 건데, 자, 저희가 이 d1 값을 그냥 뭐 이 n으로 표현해서 이 마지막 d2까지 만든 다음에 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셔도 되고, 지금 여기서는 그냥 포문 안에 그 맞는 조건인지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xy d1까지죠. 자, 그래서 이 x에 이제 d1을 마이너스 하는 경우는 없고 x에 이제 d1을 플러스 하는 경우만 있죠. 자, x 플러스 d1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자, 이쪽 선을 그린다고 했을 때 이게 x 플러스 d1이 되죠. 행의 좌표가. 자, 여기서 만약에 간다고 했을 때 여기까지 내려가 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게 x 플러스 d1이 만약에 2가 됐다고 했을 때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하면 이 아래쪽을 그릴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x 플러스 d1 뭐 어디서 시작했는지 중요하지 않고 x 플러스 d1이 올 수 있는 위치는 이쪽 행까지예요. 그쵸? 여기까지만 와야, 어디서 시작하든 여기까지 와야 다음 이 마지막 점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진행해 봐야 여기가 n-1이고 여기는 n-2죠. n-2까지만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x 플러스 d1은 n-2까지만 진행할 수 있고, 자, 다음에 저희가 또 d1을 이 y, 열의 좌표에도 사용을 하죠. 자, d1을 사용하는 거는 이 y-d1으로 왼쪽으로 내려갈 때, 왼쪽 아래로 내려갈 텐데, 이게 이 경계를 벗어나면 안 되겠죠. 자, 여기까지만 가야 돼요. 더 가면 안 되겠죠. 자, 어디서 시작하던 간에 y-d1이 여기까지만 가야 돼요. 이걸 벗어나면 이 경계를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y-d1 값이 0 이상이면 되겠죠. 지금 저희가 이 코드를 작성할 때는 문제에서는 좌표를 1,1에서 시작했지만 저희가 항상 코딩할 때는 0,0 좌표로 그러니까 제로 베이스드 인덱싱을 사용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쪽 열의 좌표가 0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y-d1이 0 이상이면 되죠. 그럼 조건에 맞게 d1까지 만든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d2를 만들어야 되겠죠. d2도 문제 조건상 1 이상이고, 모든 d2를 만들어 볼 건데, 이것도 어떤 조건에 맞는지, 경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d1도 알고, d2도 알죠. 자, 이 설명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번 네 가지 꼭지점을 그려보면, 자, 여기가 x, y고요. 여기가
x 플러스 d1 y 마이너스 d1이죠. 다음에 여기가 x 플러스 d2 y 플러스 d2죠. 자, 이 아래 같은 경우에는 x 플러스 d1 플러스 d2 y 마이너스 d1 플러스 d2죠. 그래서 이 네 개가 그 경계를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자, 이런 경계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쪽 열을 봤을 때 y-d1을 저희가 여기서 확인했던 거고 0보다 큰지,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아래쪽 행 x 플러스 d1 플러스 d2가 최대 진행해 봐야 이 n-1까지만 갈 수 있겠죠. 자, n-1까지만 갈 수 있고, 다음에 이쪽 경계 보시면 y 플러스 d2가 최대 가봐야 마찬가지로 n-1까지 갈 수 있겠죠. 자, 그러고 나면 저희가 모든 조건에 맞는 x, y, d1, d2를 만든 것이고, 이 포문이 계속 돌면서 모든 그 경우의 수를 만들어내겠죠. 그러면 저희가 각 경우의 수에 대해서 그 인구수 차를 구해보면 되겠죠. 자, 인구수 차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지역구를 표현할 마크라는 어레이를 입력과 같은 사이즈 20x 20으로 선언을 하고요. 여기서 각 경우의 수에서 계속 재사용해야 되니까 저 마크를 모두 0으로 초기화해서 선거구를 표현해 볼 거예요. 자, mem셋을 사용하기 위해서 C스트링 헤더 파일을 인크루드를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최소값도 찾을 때 이제 min 함수를 써야 되니까 알고리즘도 미리 추가를 해두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경우수를 만들었고 0으로 초기화했으니까 선거구를 표현하면 되겠죠. 선거구는 먼저 그 D1을 사용해서 그려볼 거예요. 이렇게 경계선을 그리는 방법이 있죠. 기준점을 시작으로 해서 행은 커지고 열은 감소해요. D1까지 가면 돼요. 자, 이게 4번도 보시면 시작점이 다를 뿐이지, 그쵸? 시작점이 x 플러스 d2, y 플러스 d2 다를 뿐이지, 이 가는 곳이 일씩 증가하고 일씩 감소하는데 결국 D1까지 진행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과 4번을 묶어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x에서 시작하는데 저 i만큼 더해 나가면 되죠. y에서 시작하는데 i만큼 빼면 돼요. 자, 이 경계선을 5로 마킹하면 되겠죠. 왜냐면 이 경계선은 5번 선거구에 포함되니까요. 자, 마찬가지로 x 플러스 d1에서 시작하는데 i만큼 진행하면 되고요. 커지면 돼요. 다음에 y 플러스 d2에서 시작을 하는데 저 i만큼 감소시켜 나가면 되죠. 이 경계선도 이제 5로 마킹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한 게 이쪽을 시작으로 해서 이쪽으로 그리는 게 이 첫 번째 코드가 되겠고요. 다음에 이쪽 꼭지점을 기준으로 같은 방향으로 내려가는 거죠. 진행 방향이 같으니까, 그쵸? 같으니까 이렇게 하나의 루브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행 방향 같고 이제 D1까지 이제 어떤 값을 변화시키는 거죠.
다음에 이번에는 i를 d2까지 진행하면서, 다시 i는 d2를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이번이 이제 xy에서 시작을 해서 행과 열을 모두 증가시키는데 d2까지 진행하죠. 자, 3번도 보시면 시작점이 다를 뿐이지 x 플러스 d1, y 마이너스 d1, 시작을 해서 똑같이 값을 증가시키는데 d2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2번, 3번도 함께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x에 시작을 해서 증가시키고 y도 증가시키는, 이쪽 이제 오로마킹하면 되겠죠. 다음에 x 플러스 d1에서 시작해서 증가시키고 y 마이너스 d1에서 시작해서 증가시키고, 이것도 오로마킹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방향의 경계선과 이쪽 방향의 경계선을 이제 동시에 그리는 거죠. 자, 그럼 이제 5번 선거구가 이 사각형으로 그려졌을 거예요. 자, 그럼 저희가 다음 해야 되는 거는 이쪽 각 꼭지점을 기준으로 이쪽은 1, 2, 3, 4를 또 그려야 되겠죠. 지금 이 예 생각해 보시면 이쪽으로 1, 이쪽으로 2, 3, 4를 그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1번을 먼저 그려보면 행을 이동시킬 거니까 r이라고 변수를 한번 써볼게요. 이 시작은 x-1에서 시작하면 되겠죠. 그래서 경계선을 만날 때까지 r을 감소시켜 가면서 진행을 합니다. 자, 열은 고정이 되죠. y로. 여기를 이제 1로 하면 되겠죠. 자, 이걸 생각해 봤을 때 바로 위는 x-1, y잖아요. 그쵸? 그쪽을 1로 적어주고 다음에 또 x-2, y. 그쵸? y는 고정이 돼요. 그래서 y는 고정을 시키고 이 r만 x-1, x-2 하면서 그게 0이 될 때까지, 만날 때까지 진행하면서 이제 1로 마킹 해주는 거죠. 다음에는 2로 마킹하는 걸 볼게요. 2는 열을 이동시키면 되죠. 자, 이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할 거예요. 이쪽에서 행은 이제 x 플러스 d2로 고정이 되고 열이 y 플러스 d2 플러스 1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y 플러스 d2 플러스 1에서 시작을 해서 끝까지 가면 되겠죠. c를 증가시키면서. 자, 행은 여기 x 플러스 d2로 고정된다고 했었죠. x 플러스 d2로 고정이 되고 열만 바꿔가면서 2로 마킹하면 되죠. 자, 이제 이쪽으로도 2로 다 선이 그어졌을 거고, 다음에 3번 볼게요. 3도 열만 이동시키면 되는데 열의 시작 위치가 y-d1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경계선까지 진행하면 되고 이번에는 왼쪽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감소시키면 되겠죠. 자, 행은 x 플러스 d1으로 고정이 되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4번 보시면 행을 이제 아래로 진행시켜야 되겠죠. 자, 시작 위치는 x 플러스 d1 플러스 d2 플러스 1, 요 바로 아래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죠. 자, 끝까지 진행하면 되고 열은 y-d1 플러스 d2로 고정이 되죠. 가로막기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자, 저희가 이 두 개의 루브로 여기 다 그렸고, 그쵸? 경계선을 그렸고,
지금 이 4개의 포문으로 이쪽, 이쪽, 이쪽 경계선 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경계선이 다 있기 때문에 이제 DFS 탐색으로 이 나눠진 구역을 동일한 값으로 다 채울 수가 있겠죠. 자, 저걸 채우기 위해서 fill이라는 함수를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입력으로 행열의 좌표를 받고요. 어떤 값을 채울지 value로 입력을 받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거를 이제 재규적으로 상하 좌우로 호출할 건데, 그러다 보면 이제 경계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겠죠. 경계를 벗어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중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행의 좌표가 0보다 작아지거나, 그러니까 위로 벗어나거나 혹은 아래로 벗어나거나, 열도 마찬가지죠. 0보다 작거나, 자, n-보다 커졌다고 하면 경계를 벗어난 거니까 이 재교출을 중단하면 되겠죠. 다음에 이 경계선, 저희가 지금 5랑 1, 2, 3, 4로 경계선을 만들어 놨잖아요. 경계선을 만나면 0이 아니겠죠. 자, 이 경우에도 이제 재교출 중단하면 되겠죠. 자, 경계선을 만났을 수도 있고, 저희가 상하좌우로 계속 재교출할 거기 때문에 이미 색칠한 곳을 다시 방문할 수도 있어요. 자, 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종료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는 이 빈 공간이라는 얘기고, 이 빈 공간, 그러니까 0으로 된 빈 공간을 입력을 얻은 value로 이제 채워야 되겠죠. 자, 채운 다음에는 상하 좌우로 이 재교출하면 되겠죠. 상, 하, 좌, 우로 재교출을 하면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경계선을 벗어나거나 혹은 이미 방문했거나, 그러니까 첫 번째 건 이제 별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두 번째는 경계선을 만나거나 혹은 이미 색칠한 곳을 만났다고 하면 재교출 중단하고, 아니라고 하면 빈 공간, 0이 있는 공간이니까 입력을 받은 값으로 채우고 상하좌우로 다시 진행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저기 모서리부터 시작해서 이 fill 함수를 최초로 불러주면 각각의 선거구를 동일한 값으로 채울 수가 있겠죠. 먼저 0,0은 항상 1번 선거구에 포함이 되니까 1번으로 값을 채웁니다. 다음에 0, n-1 이쪽 모서리죠. 이쪽 모서리는 항상 2번 선거구에 포함이 되니까 이쪽 시작으로 2로 다 채우고, 다음에 n-1, 0은 3번 선거에 속하면 되죠. 다음에 n-1, n-1을 시작으로 다 4로 채웁니다. 자, 그러고 나면 여긴 다 1로 차고 2, 3, 4로 다 찼을 거예요. 자, 다음에 5도 같은 방법으로 채우셔도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성능상 굳이 채우지 않고, 이쪽은 이제 5로, 안쪽이 이제 5로 돼 있어. 경계선이 오고 안쪽은 이제 0으로 남아있을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가상에 0번 선거구를 두고 0번 선거구의 인구를 구한 다음에 그냥 5번에 더해주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0번부터 5번까지 쓸 거기 때문에 6으로 선언해서 0으로 초기화를 할게요. 최초에 이렇게 0으로 선언해 주시면 0으로 다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입력으로 받은 배열을 0,0부터 다 순회를 할 거예요. 자, 이 people array가 각 선거구의 인구수를 나타낼 거예요. 0번 인덱스는 0번 선거구, 1번 인덱스는 1번 선거구, 5번 인덱스는 5번 선거구의 인구를 나타낼 거예요.
그럼 저희가 이 알콤마시 칸이 어느 선곡에 속하는지가 이 마커에 있죠. 예를 들어서 0,0은 여기 1이 반환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people 1에 누적을 해주면 되겠죠. 인구수는 입력보다 어레이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0,1이 또 1이 반환됐다고 하면 0,1의 인구수는 1번 people 1에 누적이 되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 각각의 위치에 맞는 그 선거구에 인구수가 누적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저희가 가상의 0번 선거구를 썼기 때문에 사실은 0번 선거구는 5번 선거구인 거죠. 자, 그래서 0에 누적된 값을 5에 더해줌으로써 5번 선거구 값을 최종 5번 선거구 값을 구하고요. 다음에 저희가 이제 최대 인구수와 최소 인구수를 구해야 되겠죠. 최소는 이 민피에 저장을 할 거고 최대는 이 맥스피에 저장할 건데, 자, 최소값 찾을 때는 큰 값으로 초기화하고 최대값을 찾을 때는 작은 값으로 초기화하면 되죠. 이 i가 선거구를 나타내는데 1번 선거구부터 5번 선거구까지 찾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원래 알고 있던 민피보다 지금 선거구에 인구수가 더 작다고 하면 이 민피가 바뀌겠죠. 처음에는 큰 값이기 때문에 무조건 바뀌고 그 다음부터 더 작은 게 찾아지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물이 끝나고 나면 이 민피에는 최소 인구수가 저장되어 있을 거예요.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더 큰 인구수가 나왔을 때 이 맥스피가 갱신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인구수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인구수가 가장 적은 선거구의 차는 맥스피 마이너스 민피일 거예요. 자, 그럼 새로운 인구수 차를 찾았는데 이게 원래 알고 있던 값보다 작다고 하면 이 RET를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이 4중 포문으로 모든 XY, D1, D2를 만들어서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인구수 차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해서 더 작은 게 찾아지면 이 RET를 바꿔줄 거예요. 자, 그래서 4중 포문이 끝나고 나면 이 RET에는 최소값이 저장되어 있겠죠. 그러면 저희는 그 최소값을 반환해 주면 되고 그 값이 곧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이고 이제 메인에서 출력을 하게 되어 있죠. 자, 그럼 구현을 다 해봤고요. 입력 예제 1번을 사용해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입력 예제 1번의 답은 18이죠. 자, 실행을 해보면 정상적으로 18이라는 값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